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이번 13강부터서는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총칙 부분이고요. 총칙 부분에서는 용어 정의 부분이 잘 나오죠. 자, 28회 62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정비 기반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 시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두 개 중에서 본인이 읽어보시고 두 개가 좀 헷갈리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일 테고요. 공동이용 시설은 봤을 때 이거 꼭 필요한가 싶은 것들이 공동이용 시설이에요. 자, 여기 보면 거기가 공동 작업장이죠. 일단 공동이 들어갔으니까 정비 기반 시설보다는 좀 공동이용 시설이겠죠. 나머지는 하천,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공원은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28회 62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은 걸로 거저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27회 104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그랬어요. 자, 정비 사업의 종류가 있었죠.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있었어요. 재개발. 그 다음 재건축이 있죠. 여기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사업은 그랬어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그랬어요. 핵심 단어죠. 키워드. 그러면 도시 저소득층 그러면 벌써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딱 연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또 키워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한 게 아니라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보고 이것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비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게 아니라 그냥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도시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것도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재개발이다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노후되거나 불량된 환경이면 그거는 재개발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열악하지 않죠.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우리 신도시 옛날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가보면 되게 양호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주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죠.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주실 게 한 200세대 이상, 그 다음 면적으로 따지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이거보다 작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가 정비사업이라고 써놨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 다음 24회 10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토지 등 소유자, 이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일단 정리 먼저 할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리고 재개발,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하나가 더 있죠. 지상권자.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재건축은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여야 돼요. 자, 아파트인데 대지권은 없어요. 단순하게 이 건물만 갖고 있다 그러면 조합으로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보유해야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그랬어요. 건축물의 소유자 맞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그랬어요. 맞죠?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해당 사항 없죠? 3번 틀린 겁니다. 4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개발이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그러니까 맞고요. 5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꼭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4회 102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정비기반 시설이 뭐냐? 1번 광장, 2번 놀이터, 3번 타가소, 4번 마을회관. 그 번호 틀렸네요. 5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그랬어요. 여기서 이 광장 같은 경우가 정비기반 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놀이터는 꼭 없어도 될 것 같고 타가소 마을회관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비기반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할 게 여기 타가소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어요. 어린이집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유치원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아니에요. 만약 공동이용시설에 유치원 나온다면 틀린 거예요. 이것까지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 유치원이 나오냐? 저 주택법에 가면은 그 아파트를 지으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용어 정리에 복리시설에 유치원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법까지 공부하고 나면 유치원 헷갈립니다. 유치원 있었는데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회 99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겠죠.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하면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뭐죠? 재건축이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냥 아파트가 노후돼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중요한 질문이 또 있을까요? 3번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맞죠? 4번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뭐가? 재개발 사업에 맞죠?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23회 99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0회 99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문제만 다르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 정의를 이렇게 문제를 표현한 거예요. 1번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자, 정비구역 밖이래요. 그러면 조합이 될 수 없죠? 아니고요. 2번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안 나왔죠? 아까 뭐 나왔죠? 나왔으면 지상권자겠죠? 그래서 아니고 3번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지상권자니까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은 임차권자 아니고 밑에 지역권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20회 99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게 없었죠. 자, 총칙에 용어 정리는 그 정도 위주로 정리를 꼭 하시고요. 기본 계획의 수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회 62번 문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정비 기본 계획을 짤 때 절차잖아요. 근데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경미한 사항. 한번 볼게요.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하자고 한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은 좋은 거죠. 좋은 거에 대한 변경은 경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고요. 2번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을 어떻게 하죠? 단축하는 거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추측할 수 있고, 3번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일단 경미한 사항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4번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 면적의 25%를 변경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숫자는 5에서 20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터무니없이 뭐 30이나 40 나오면 이거는 좀 의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25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얘는 정답지 후보에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랬어요. 이거는 저희가 외워야 돼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했다면 이게 뭐 정답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축소한다든가 축소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일정을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변경돼서 하위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경우라면 또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좋은 것들에 대한 변경, 좋은 것들 나왔죠? 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좋은 거죠? 좋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는 거는 일단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놓고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좀 정리를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가면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 게 여기 지금 얘기하죠.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도 정비법에 나오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랑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이 두 개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0회 62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30회 64번입니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2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죠?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공법에서 무슨 계획을 짜거나 구역을 지정하거나 할 때 인접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구역 지정이 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따른 조합원은 모집할 수 없어요. 정비법 조합하고 주택법 조합하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맞고,
5번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되죠. 그래서 뭔가를 개발하거나 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물건 쌓는 거는 며칠이었죠? 30일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건 다시 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에 50번 문제예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대도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뭐 굳이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이게 반영하고 또 검토 주체가 국장이 아니죠. 누구죠? 기본계획이면 특관, 시죠. 얘가 주체가 돼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국장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 방침이죠.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하고 둘이 헷갈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3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지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4번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5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는요, 기본계획을 짰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이라고 그랬죠?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기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이니까 절차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20회 59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9회 62번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 유치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유치원은 아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유치원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주택법. 주택법에서 공리시설에 나오는 거예요. 공리시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00세대 이상 지어야 된다면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죠. 그래서 유치원 부지를 꼭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설에 나오는 거라서 1번이 아니고요. 2번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 전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8회 59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네요.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기본계획에서 뭐 하기로 했으면 그 때가 되면은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2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안전진단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가 막 있습니다. 아파트가 막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거는 안전진단 통과가 돼서 이거는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판정이 나면 나머지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게 예외가 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붕괴 무너졌으니까 안전진단 할 이유가 없죠. 자녀 건축물이라는 게 이거죠. 3분의 2는 이미 다 이제
검사 받았더니 얘는 재건축해야 된다는 판정이 났어요. 그럼 그 나머지를 잔여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것도 이거 재건축을 하면 여기 도로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부셔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사용금지, 건물이 얼마나 낡고 그랬으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사고가 나서 붕괴돼서 사고가 나서 다칠까봐 시장군수 지자체장들이 사용금지를 했어요. 이런 것들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분잔진사 이거 학습했던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나실 겁니다. 자, 3번 시장군수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만을 가지고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해야 된다면 틀린 거예요. 안전진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여러가지 외의 여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 맞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맞는 겁니다. 4번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안전진단 검사하는 데가 어디 있었죠? 세 군데 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건축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었죠.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설기관이야, 사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안전진단 받아서 재건축하고 싶다 해서 요청을 하면 이 전문기관에다 받겠죠. 가불관계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급적이면 내주려고 하는 데고, 근데 받아봤더니 이게 안전진단이 좀 엉터리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 여부는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자 붙은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서 5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렇게 학습하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28에 60번입니다.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이 정의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니까 좀 지엽적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도 정확한 의미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 시설이 어떻죠?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맞는 표현이에요. 자, 재건축 사업,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생소했다는 치더라도 재건축 사업은 어때요?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죠. 양호한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같은 거 부셔갖고 새로 짓는 건데 거기에 철거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재개발 사업, 인구 산업 등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 도시환경 이 얘기 나오면 재개발 사업 맞죠.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현지 개량 방식 얘기하는 거죠.
5번 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읽어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27에 99번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수립, 작성, 지정 이 기준은 누가? 국장. 그렇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 내용이 경미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거죠. 근데 아까 경미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었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재원관리, 재원 조달에 관련된 거. 이 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기억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그래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니까 경미한 사항이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3번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자, 이거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생활권별로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주택수급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정비나 보전 그리고 관리 요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얘기는 뭐죠? 전부 철거해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갖고 나가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빠진 이게 들어가면은 빠지는 거는 전부 다 철거해 가지고 하기 위한 계획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이 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지정할 필요 없죠. 정비 예정구역,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엄청 자주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4번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3번 틀린 거고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건 맞고요. 5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아주 기본적인 지문이에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